네, 오늘은 카카오 얘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4일 온다는 소식이 있고, 해서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몇몇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카카오와 어떤 협력을 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카오를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카카오가 왜 움직였는가 이런 호재도 있었지만은 어떤 토양이길래 움직였냐 시장 얘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문제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평소에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요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어떤 계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야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 딥시크 때문에 폭락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박살난 종목들이 많아요. 내 계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좋은 종목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없어야 될 종목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까먹는 거예요. 지금은 뭘 가져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뭘 버릴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는 시장이다. 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이거죠.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딥시크와 트럼프죠. 트럼프 정책,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관세 정책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대가 있었잖아요. 은근히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딱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때릴 것 같았는데 안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때려도 되지 않을까, 안 때리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은근슬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관세 협상용으로 진짜 말한 대로 협상용으로 겁만 주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좀 기대를 솔직히 했지, 시장에서. 근데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단 때렸잖아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버렸잖아요. 일단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아니구나. 혹시나 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딥시크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없던 겁니다. 이건 없던 건데 갑자기 나타나서 적은 비용으로 저사양 칩으로 충분히 고성능을 낼 수 있는 AI를 만들어냈다는 점, 이 부분이 관련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수출주와 딥피크 피해주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은 일단. 예,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는 수출주면서도 약간 트럼프 중립주인데 딥시크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관세를 2월 중순 말 정도에 관세 때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관련주들, AI를 따라다니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맞았고, 실적도 지금 좀 안 나와요.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는 피해주가 되겠고, 자동차, 바이오, 화장품,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안전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한 7, 80%는 다 해당이 돼요. 우리는 수출 국가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을 뺀 어딘가는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시장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찾다 보니까 트럼프 수혜 종목이라든지 트럼프 중립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AI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딥시크라는 게 결국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양 칩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중국이 저렇게 저비용으로 성공했는데 많이 필요할까? 이 의심이, 그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적은 비용으로 AI 같은 경우 많이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AI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네. 소프트웨어 쪽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그러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아주 대표적인 거,
예, 사실 뭐 유일무이하죠. 어떻게 보면 조선주, 방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예, 조선주가 트럼프 수혜 종목 아마 1순위가 아닐까요? 다만 단점이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은 단점이죠. 자, 트럼프 중립 종목 그러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난 종목을 보면 알아요. 엔터. 하루 종일 방송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다. 문화상품은 상관없어요. 문화상품은.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는 최근 시장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첫날 한번 급등 나올 때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느낌으로 올랐죠. 둘째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샘 올트만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샘 올트만이 이 방안을 해서 카카오와 어떤 협력을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협력이라 그러면 서로 돕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샘 올트만이 카카오에게 해주는 게 있을 것이고, 카카오가 또 그쪽에 뭐 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우리 기사를 통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샘 올트만의 오픈 AI의 어떤 시스템을 카카오가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카카오가 가난합니까? 뭐 자기들 어떤 플랫폼, AI 플랫폼을 뭐 만든다고 하는데 자체적인 능력이 안 돼요.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AI 시스템을 가져와서 우리 쪽에 맞게 맞추겠다. 그 얘기죠. 내게 없는 거야. 방법이 있습니까? 즉 글로벌 기업들, 여러 기업들 보면 최근에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도 AI가 있고 중국도 있는데 우리는 없네? 내가 없으면 남의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남의 걸 쓰면 오픈 AI도 그렇고 딥시크도 그렇고 쓰게 되면 내 정보가 어차피 다 들어가요, 그 안에. 자, 그게 두려운 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스스로 AI를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지금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되겠습니까? 그죠?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지금 뭐 크로바엑스라는 게 있고 등등해서 만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나나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을 가져와서 우리에 맞게 하겠다. 내게 없는 거야, 솔직히. 그럼 결국은 이번에 샘 올트만이 오게 되면 그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걸 수가 있겠죠.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큰 사업을 하면 뭐 좋은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게 없으면 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초창기 한번 보십시오.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야 우리 거 쓰라 이렇게 열어주지만은 돈 나중에 결국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다 돈을 받잖아요. 그죠? AI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뭐 단기로 볼 때 카카오 같은 경우가 샘 올트만과 오픈 AI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뭐 어떤 모멘텀 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장기로 볼 때는 자기만의 AI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쁘게 보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런 또 샘 올트만의 단기 모멘텀, 이런 걸 생각할 때 주가는 뭐 당연히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퍼밸류가 얼마인지를 보셨습니까? 카카오 퍼밸류. 엔비디아가 퍼밸류가 얼마입니까? 애플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30배 전후입니다. 30배 전후. 그렇죠. 30 넘어가면 부담스럽고 30배 아래로 가면 조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카카오 얼마입니까? 30배가 훨씬 넘어요. 미국의 주요 빅테크보다 더 비쌉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가 움직인 것은 카카오만의 어떤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시장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 그렇게 놓고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AI라든지 로봇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네이버 지금 PR 얼마입니까? 퍼밸류가 20배가 안 됩니다. 얘는 30배가 훨씬 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그런 샘 올트만의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더 강세를 보입니다만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네이버 쪽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관련 이슈 종목이 막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등 나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찬사가 쏟아지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그 종목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카카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왜 카카오가 움직이는가? 카카오가 움직이는 이 토양이 무엇인가? 그걸 보셔야 내 전체 포트폴리오를 맞춰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카카오가 훌륭하다. 뭐 그것도 단기적인 훌륭하다보다도 단기 모멘텀이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그것보다는 카카오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우리 시장,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